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님들 톡스탁입니다.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장기적으로 간다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결국 증시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간 상황을 보면 주초까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이죠. 6월 20일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또 만기일이에요. 이란의 보복과 이스라엘의 에너지 시설 공격 이후로 이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면 보복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쳤어요. 일단 장기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러우 전쟁처럼 증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크로야 뉴스 챙겨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짧게 소개하고 미국발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미국 상원에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진입 촉진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셀트리온과 같은 국내 바이오 시밀러 선두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투자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뭉칫돈이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차트야 주말에 한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사이트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틀러라는 사이트인데 다 무료예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사업 요약, 펀더멘털에 대한 그래프를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정보라든지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주 환원, 이렇게 배당금, 배당 성향, 그리고 컨센서스까지 한 번에 좀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예요. 버틀러 사이트 그냥 소개만 한번 시켜드리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집중 좀 해주시고요.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입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바이오 시밀러 레드테이프 철폐법이에요. 이 법안은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교환 가능성 지위를 얻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없애고요. 사실상 대조 의약품과 상호 교차 처방이 가능하다고 간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유럽 등과 달리 이중 허들을 넘어야 했기에 통과 시에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겁니다. 둘째는 바이오 시밀러 신속 접근법이에요. 품목 허가 과정에서 면역 원성, 약력학, 그리고 비교 임상적 효능 평가 등 일부 임상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저렴한 제네릭 및 바이오 시밀러 접근성 유지법. 오리지널 의약품 기업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특허 침해 청구 합의나 역지불 합의 같은 반경쟁 계약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셀트리온에는 중장기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미국 내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약가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국 환자에게 가장 선호되는 국가의 처방약 가격 책정 제공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요. 미국인의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일치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하고 유통 구조가 개선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장 판도 자체를
바이오시밀러 친화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한마디로 셀트리온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이제 시장 진출 시 인허가 절차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미 지난해부터 11종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오늘 2030년까지 총 34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옴니클로, 아이덴젤트 등 신규 바이오시밀러 4개 제품을 주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면서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6월 16일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 바이오 USA에 참가합니다.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후속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거든요. 이번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일단 집중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일단 압도적인 시장 확대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 셀트리온 제품이 더 빠르게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달될 수 있겠죠. 규제 리스크 감소 굉장히 핵심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했던 인허가 및 특허 소송 부담이 확 줄어들고요. 개발 및 시장 진입 전략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제고되겠죠. 약가이나 기주하고 맞물려서 바이오시밀러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과제는 있어요.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을 당연히 지켜봐야 합니다. 김칫국부터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발의는 됐으나 통과까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규제 완화는 동시에 다른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또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대로 실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블룸버그하고 이제 다울 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ETF에 약 1조 58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월간 최대치며 지난 8월부터 그 5일에 4월까지 자금 유출 흐름을 깨고 5월에 이어 강한 매수세로 전환된 거거든요.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ETF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패시브 상품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ETF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우리의 셀트리온 등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중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 비중이 20%, 10% 가장 커요. 그렇다면 이번 ETF 자금 유입이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패시브 자금 간접 수혜죠.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ETF 주요 구성 종목이거든요. 셀트리온이. 따라서 ETF로 유입되는 자금은 자동적으로 셀트리온을 포함한 구성 종목들의 분산 투자가 됩니다. 셀트리온 주가의 안정적인 매수 기반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좀 박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수혜예요. 그동안 기술력에 불구하고 한국 시장 특유의 저평가 요인으로 제값을 대부분 다 받지 못했잖아요. 셀트리온 역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선순환 구조 형성,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밑에 있는 애들도 따라서 올라오고 따라서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좀 많이 확인을 했어요. 글로벌 전략부터 이런 리포트는 다 받고 계시죠. 그리고 화수분 전략 이런 거 제가 계속 읽어보는데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MP 전략인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안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빠져 있더라고요. 에너지, 화학, 비철, 화장품 이렇게 종목은 있는데 셀트리온은
쭉 빠졌습니다.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셀트리온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총, 비중, 축소에 셀트리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 축소 종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두산 에어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두산 에어빌리티의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셀트리온 비중 축소에 이렇게 2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쁜 부분이다. 혹시 이런 그 리포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리포트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빠른 정보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영상 설명이나 댓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주주님들께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도 추천해서 드릴 거고요. 이런 리포트들도 다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 맞는지,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리포트 문자로 받으실, 문자 못 보내면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신속한 정보, 그리고 셀트리온의 갑작스러운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을 또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시간 되실 때 10초, 20초만 투자하셔서 꼭 설문조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